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Pre-Operative Planning for Osteotomies Around Knee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Around Knee Osteotomy Pre-Operative Planning의 프린시플을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 오스테오토미에 적용해보는 것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Operative Planning은 우리가 오스테오토미라고 Accurate Time Correction 얻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고 통상적으로 적절한 커렉션 타겟을 정하고 적절한 오스테오토미 레벨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커렉션 어마운트를 칼큘레이션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오픈엣지 HTO입니다. 우리가 limb alignment를 femoral head center부터 ankle center로 이어지는 mechanical axis 웨이트뱅 라인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HTO에서 커렉션 타겟을 정한다는 것은 이 웨이트뱅 라인을 얼만큼 라테랄로 시프팅하느냐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수술에 따라서 그리고 오해의 정도에 따라서 커렉션 타겟을 인디비주얼라이즈해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렉션 타겟을 정한 뒤에는 오스테오토미 레벨을 정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조인트 라인 3-4cm 하방에서 오블릭하게 피뷸라 헤드를 향해서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합니다. 시행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픽서티브의 스크루 픽세이션이 충분히 될 수 있게 스타팅 포인트를 정하는 게 좋고 또 힌지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알려진 힌지 프랙처를 예방할 수 있는 세이프 존에 위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커렉션 어마운트의 칼큘레이션인데요. 이 칼큘레이션 하는 프린서플을 2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도형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직선 위에 A 그리고 B라는 2점이 있고 우리가 이 B라는 점을 또 다른 점 C를 중심으로 회전 변형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얼만큼 변형을 시켜야지 이 B가 회색 직선상에 올라가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C라는 원형을 중심으로 실제로 저희가 회전 변형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게 회색 선상까지 놓이게 되면 그때 우리가 회전한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메소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HTO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이런 레디오그래픽 필름을 출력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커팅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원하는 림 얼라이먼트를 얻는 방법으로 커렉션 어마운트를 칼큘레이션 했던 것이 덕다이 메소드 2로 리포트된 바가 있고요. 또 환자 리얼 사이즈를 종이로 프린트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커렉션 어마운트를 칼큘레이션해서 높게 플래닝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출력을 하지 않고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똑같은 원리로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에 오프닝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림 얼라이먼트를 얻을 수 있는 각도와 오스테오토미 갭을 칼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도를 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꼭 회전 변형을 시키고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그 각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B와 C를 잇는 선 그리고 또 그 길이가 같은 B-점을 직선상에 구한다면 이 각도는 처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은 각도가 같을 텐데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니아치 메소드의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H2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앵클 센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원하는 타겟 베이스에 이동되게 각도를 캘큘레이션하고 그것을 오토메이션 사이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팩스에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릴라이비티가 높았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이 방법과 포토샵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두 가지 방법의 결과 수치 자체가 굉장히 근사하게 릴라이비티가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우리가 캘큘레이션 하면 그 다음에는 수술장에서 각도를 볼 수는 없으니까 다시 팩스에서 오프닝, 클로징 갭을 측정하고 적용을 하겠죠. 케이스입니다. 60세 남자 환자고 메달 컴바트 5A고 바르수가 9도 있어서 HTO를 결정하고 플래닝 했습니다. 먼저 빨간색의 웹배경 라인 타겟을 드로잉하고 우리가 초록색의 오스테토미 라인을 드로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니어처 메소드를 통해서 그 커렉션 각도와 갭을 측정하였고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은 클로징 오스테토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인트 라인 패럴렐하게 오스테토미 라인을 레벨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힌지를 정하고 난 뒤에는 동일하게 이런 미니어처 메소드를 사용해서 클로징 갭을 11mm로 캘큘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니어처 메소드 외에도 덕데일 메소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이 힙 그리고 앵클 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포인트로 직선을 그어서 그 각도, 그 세타 값을 커렉션 어마운트로 합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이렇게 한 덕데일 메소드는 미니어처 메소드보다 약간 언더 커렉션 될 수 있다는 그런 컨선을 제시하고 또 최근에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외래 같이 시간이 부족할 때 빠르게 측정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피멀 오스테토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퓰러하게 사용하는 메디아 클로징 오스테토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의 웨이브형 라인을 얼만큼 메디알로 쉬프팅 할까가 커렉션 타겟을 정립하는 방법이고 주로 센터 또는 저스트 메디알로 하는 걸로 리포트 되어 있습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픽사티브 픽세이션 그리고 오토토미 길이 등을 고려해서 정하고 힌지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힌지 프랙처를 예방할 수 있는 세이프 존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테럴 콘다일 저스트 어버브 쪽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오스테토미 레벨을 정한 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HT와 똑같지만 위아래로 플리핑 하듯이 거꾸로 모디파이드 미니어처 메소드를 사용해서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40세 남자고 라테럴 컴바트 5A고 카트리지 로스만큼 발구스 얼라이먼트를 보여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간색의 타겟 얼라이먼트를 드로잉하고 오스테토미 라인을 정했고 이에 맞춰서 미니어처 메소드로 플래닝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장에서 보면 아래쪽에 라테럴 컴바트 5A가 많이 심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other knee 오스테토미입니다. 더블 레버 오스테토미, 하이브리드 HTO, 그리고 안테리어 오프닝 오스테토미. 우리가 사실 흔하게 하는 수술들은 아니지만 이런 캘큘레이션 프린시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블 레벨 오스테토미는 다음과 같이 바루스가 심해서 오프닝 갭이 15mm 이상이거나 또 커렉션 어마운트가 15도 이상, 그리고 교정한 후 MPT가 95도 이상 증가할 경우에 이 오스테토미를 양쪽으로 나눠서 피지올로직 얼라이먼트를 얻고 거기에 더해서 조인트 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네이티브하게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DLOE 플래닝 할 때는 두 군데서 동시에 오스테토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미니어처 같은 메저링한 방법으로는 동시에 그거를 캘큘레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음과 같이 두 군데서 리얼 프린트로 시뮬레이션한 방법을 리포트하였습니다. 또한 요새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플래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두 군데서 라테랄 클로징과 메달 오프닝을 동시에 진행하고 최종적인 림 얼라이먼트가 원하는 그런 웨이빙 라인을 얻는지를 보고 그 앵글을 정하고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한 두 개의 문헌을 보면은 둘 다 플래닝 그리고 포스트오프 엑스레이 사이에 그 차이가 2도 미만으로 만족할 만한 액큐러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HTO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컨벤셔널 클로징 HT와 다르게 라테랄의 아래쪽에서 오블릭하게 위로 오스테토미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힌지 포인트를 코텍스가 아닌 안쪽에 잡아서 바깥쪽에서는 클로징, 안쪽에서는 오프닝이 돼서 이 장점으로는 이런 제거해야 되는 본이 작고 또 라테랄 코틱과 스텝오프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테크닉하게 디멘딩할 수가 있고 플래닝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다음과 같이 리얼 프린트를 출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얼라이먼트를
calculation 하기 위해 교정 각도를 얻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스텝들 따라서 한번 시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노란색 웹베어링 라인 타겟을 그리고 빨간색의 오토토미 레벨을 정하고 거기 힌지를 표시한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이걸 클로징하고 안쪽은 오프닝 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모디파이드 미니아지 메소드를 통해서 코렉션 앵글을 칼큘레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노 리코바텀에 시행하는 안테리어 오픈 웨지 오스테토미입니다. 우리가 15도 이상의 심프토마틱한 하이퍼 익스텐션, 그 중에서도 오셔스 제노 리코바텀의 경우에는 이런 보니 커렉션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테리어 오프닝 웨지 오블릭 오스테토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렉션 타겟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큰 리버스 슬롭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 6에서 9도의 포스터 슬롭을 타겟으로 정했고 이에 맞는 아나토미컬 엑시스를 드로잉하게 됩니다. 오토토미 레벨은 티베토프스 저스트 빌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토모픽스와 같은 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파텔라 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포인트를 어버드로 올라가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두 프록시마 디스탈의 엑시스의 코라를 지나는 트랜스퍼스 바이섹터 라인을 그어서 거기를 힌지로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프닝을 하더라도 세컨더리한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원하는 각도 그리고 원하는 슬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대로 우리가 그 팩스 그리고 이미지 포토샵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오프닝 갭을 칼큘레이션해서 그대로 수술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적용해서 했던 케이스고요. 또 여러 번 같이 하나 플래닝을 해보면 41세 남자고 환자는 오셔스겐 리커바툼과 PCL 인저리한 포스텔 인스타빌리티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가 두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 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이제 리가먼트를 2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플래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타겟을 설정하는 건데 반대쪽인 포스텔 8도를 타겟해서 여기에 맞게 아나토미 엑시스를 긋고 최종 목표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 엑시스가 동일하게 겹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저스트 빌로우에서 시작하고 이러한 코라를 이등분하는 그 지점을 만나는 이런 오스토토미 라인을 레벨을 정하고 이에 맞춰서 포토샵으로 안테리어 오프닝을 진행하면 이렇게 엑시스가 일치하게 되고 원하는 8도의 슬롭을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안테리어 갭을 21mm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오스토미의 플래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플래닝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포스트-옵 엑스레이로 그 결과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애큐레시를 평가하는 것은 그 다음 수술의 정확한 프리오프 플래닝을 위해서 중요한 프로시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플래닝을 열심히 해도 가끔 간혹 가다가 이런 오버 커렉션 또는 언더 커렉션이 우리의 미스테이크 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발생을 하는데요. 오가와는 이러한 HTO 림 얼라이먼트 변화인 글로벌 커렉션이 MPT의 변화인 보니 커렉션과 소프트 티슈 커렉션, 조인트 라인 커머션 앵글의 변화로 합쳐져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발생하는 에러도 이렇게 원인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갖고 있는 메디아 또는 라테랄 소프트 렉시티 때문에 수술의 조인트 라인 컨버전 앵글이 변하고 이것 때문에 오버 커렉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고 프레딕션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보고되고 현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면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통해서 지금처럼 수술 중에 시험을 보면서 발구스 스트레스를 가해서 그런 오버 커렉션을 줄일 수 있다는 문헌이 있었고 또 수술 전에 텔레를 찍을 때 발구스 스트레스를 가해서 이런 오버 커렉션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더적 파라미터를 리그레션하고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프레딕션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클로징 엣징 HTO 그리고 오픈 HTO 각각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을 주요 변수로 하는 이퀘이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조인트 라인 컨버전 앵글 자체가 매우 큰 환자 또는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그 변화가 매우 큰 환자들은 이런 오버 커렉션 하이 리스크고 이것을 커렉션 어마운트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파인 텔레 레도그래프를 통해서 이것을 보정할 수 있다는 문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탠딩 텔레에서는 오버 커렉션 될 수 있는 것이 수파인으로 칼큘레이션 하면 좀 더 언더 커렉션 돼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일부 문헌에서는 그 차이만큼 커렉션 어마운트를 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이게 어베이러블한 병원이 많지 않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인트 레커먼스 앵글 변화 이외에도 티비얼 피브라 서블룩세이션이 심한 환자는 HTO에 리덕션 되면서 그게 발구스 커렉션이 돼서 오버 커렉션 된다는 문헌이 있고 50mm 갭을 갖는 그 트랜스 서블룩세이션을 갖는 그룹이 좀 더 오버 커렉션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렉션 에러는 반드시 리가먼트 또는 소프트 티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셔스 커렉션에서 발생할 수 있고,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가 힌지 프랙처입니다. 오픈 엣지 HTO 후 이런 힌지 프랙처 발생하면 커렉션 애큐리시가 감소하고, 심지어는 스테이블한 타입 1에서도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DF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힌지 프랙처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럴 프리오프 플래닝이나 또는 서지컬 테크닉이 미숙함에 대해서 이런 커렉션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소프트 이슈에서 오는지, 본에서 오는지, 왔다면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플래닝대로 잘 된 케이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큰 오버 또는 언더 커렉션 된 케이스를 잘 분석하고 그 원인을 또 분석해서 다음 플래닝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오시토미에 대해서 플래닝을 같이 해봤는데, 서로 아나토미가 위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컨셉이 다른 수술들이지만 그것들을 플래닝하는 과정 그리고 그 프린시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별로 적절한 커렉션 타겟을 정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픽사티브, 또 힌지 프랙처 등을 감안한 적절한 오시토미 레벨을 정하고, 또 우리 이런 플래닝 프린시플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애큐리트하고 리프로듀스블 할 수 있는 나만의 플래닝 방법을 이스태블리시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백지와 비교하여 그걸 파인 튜닝 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오스테오토미를 시행 후에 성공적으로 애큐리티 커렉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